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식사 자리에서의 계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시죠.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친구, 동창, 이웃과의 관계가 작은 밥값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편 결제나 송금이 쉽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방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계산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오늘은 식사 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말들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인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는 내가 계산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박종철 선생님 72세은 매주 목요일 모이는 바둑 동호회 회원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정모 씨 68세는 한 번도 밥값을 계산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매번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계산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갑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내가 낼게라고 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계산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깜빡했나 보다 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으니 이건 습관이 된 거죠. 다른 회원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아예 그 사람이 내가 계산할게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박 선생님의 사례처럼 이번에는 내가 계산할게, 다음에는 내가 계산해라는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은 이렇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오면 큰 소리로 아이고 오늘은 내가 한턱 쏘겠어 하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정작 지갑은 꺼내지 않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러다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며 지갑을 꺼내면 아이 뭘 그래.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내가 꼭 살 테니 이번에는 내가 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말 다음에 살 의향이 있었으나 계속 깜빡하는 건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여 진심으로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기시켜드리면 아이고 맞다, 내가 지난번에 산다고 했지라며 바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 체면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낼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난 항상 베푸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살게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계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체면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말뿐입니다. 3. 처음 한두 번은 진심이었으나 상대방이 별말 없이 넘어가자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계산할 의향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계산해주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이 계산하겠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대구에서 40년간 한의원을 운영하신 김용호 원장님 75세은 이런 경우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냥 참고 자신이 계속 계산합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쌓이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는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오랜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김 원장님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그냥 넘어가세요. 세 번째에는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냈잖아요. 오늘은 정말 선생님이 계산하셔야겠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네 번째부터는 더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선생님이 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은 꼭 선생님이 내셔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으면서 말해도 내용은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김 원장님은 계산 자리에서의 눈치 싸움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몰래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하고는 오래 안 돌아오면 보통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계산하러 갔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말로 화장실만 다녀온 거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 우리 계산부터 해결하고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이미경 선생님 58세도 실용적인 조언을 추가합니다. 어르신들 모임에서는 내가 낼게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오늘은 김 선생님이 계산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라고 크게 말하고 다른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옆에 같이 가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 지갑을 안 가져왔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지갑을 놓고 왔네. 인천에 사시는 황금자 여사님 76세은 노인정에서 매주 만나는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정에 김 씨라는 분이 계세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아이고 오늘 지갑을 놓고 왔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죠. 나이 들면 가끔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10번도 넘게 반복되니 다들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김 씨, 지갑 안 가져온 게 벌써 10번째인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금을 다 자녀들에게 빼앗기고 용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죠. 황 여사님의 사례처럼 지갑을 놓고 왔다는 말 뒤에는 단순한 깜빡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런 지갑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말로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온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갑을 찾아보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미안했네라며 먼저 계산하려고 합니다. 2. 의도적으로 지갑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지갑을 안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심지어 지갑을 가져왔을 때도 현금이 없네 등의 핑계를 댑니다. 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갑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황 여사님의 사례처럼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지갑을 놓고 왔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우입니다. 대전의 노인복지센터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정수민 사회복지사 42세는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 사회복지사는 이런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법도 제시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지갑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부터는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식사 모임에 함께 참여하자 또는 우리 다음에는 각자 도시락 준비해서 공원에서 소풍처럼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또한 정 사회복지사는 식사 모임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비싼 식당에서의 모임보다는 시간당 1,000원 정도 내는 동네 사랑방 카페처럼 부담 없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비싼 식당에서 부담스럽게 만나는 것보다 관계 유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계산은 똑같이 나눠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조미영 여사님 68세은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편하게 주문했죠.
고기도 시키고 술도 몇 병 마셨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갑자기야 생각해보니 우리 똑같이 나누자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자리에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친구도 있었고 고기를 못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누자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결국 그날 모임 이후로 몇몇 친구들은 다시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더치페이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진심으로 살 생각이었다가 계산서를 보고 놀라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커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 처음부터 더치페이 할 생각이었으나 분위기를 위해 내가 살게라고 말했다가 실제 계산 시점에서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산 시점이 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그냥 우리 각자 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3. 자신이 술이나 비싼 음식을 많이 먹었음에도 균등하게 나누자고 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 자신의 소비 금액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태우 교수 56세는 이런 상황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정함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소비했다면 우정은 계산이 아니다라는 말로 균등 분배를 주장하고 반대로 자신이 적게 소비했다면 각자 먹은 만큼 내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하죠. 이런 불일치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만듭니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이 전체를 내는 건지 아니면 각자 내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나누는 건지 미리 정해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균등 분배를 할 경우에는 음식 주문 시에도 비슷한 가격대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 모임에서는 식사 전에 미리 오늘은 누구 생일이니까 가 쏘는 날이나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날이라고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잔돈이 없네. 광주에 사시는 한정수 선생님 71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과의 불편한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박 씨라는 분이 있어요. 가끔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항상 잔돈이 없다며 10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어요. 식당에서는 보통 잔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가 카드로 계산하고 박 씨는 다음에 갚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오늘은 현금만 받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잔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이렇습니다. 계산할 때 갑자기 큰 지폐 5만 원, 10만 원권을 꺼내며 잔돈이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식당 직원이 죄송합니다만 잔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옆 사람을 향해 너 카드 있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나중에 줄게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한 나중에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귀찮아서 잔돈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큰 지폐만 가지고 다니며 잔돈을 챙기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2. 의도적으로 큰 지폐만 가져와서 다른 사람이 계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이 없으며 상대방의 눈치와 배려를 이용합니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30년 근무한 정재훈 지점장 65세은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큰 지폐를 내미는 행동은 일종의 권력 과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돈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특히 노년층에서는 경제력이 하나의 위신이 되기도 합니다. 정 지점장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계산할 테니 지금 바로 현금으로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아니면 계산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잔돈을 받고 올게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대부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 지점장은 노인 모임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도 제시합니다. 노인 모임에서는 계산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 시작 전에 각자 일정 금액 3만 원 등을 모아두고 총무가 관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식사 후 계산할 때 불필요한 실랑이가 없어집니다. 5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맛있는 데 데려갔으니 내가 내. 제주도에 사시는 오영철 선생님 74세은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당황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됐다며 저를 데려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추천해서 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친구가 갑자기 내가 맛있는 데 데려왔으니 내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참 황당했습니다. 이런 맛집 추천자의 책임 전가 유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내가 정말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초대합니다. 2. 식당 선택과 메뉴 추천까지 적극적으로 하며 주도권을 잡습니다. 3. 하지만 계산 시점이 되면 갑자기 내가 좋은 곳을 소개해줬으니 내가 계산해야지라고 말합니다. 4. 상대방이 당황하면 다음에는 내가 낼게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박선영 교수 51세는 이런 행동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런 행동은 정보 제공을 일종의 지불 수단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좋은 정보를 제공했으니 너는 돈을 지불하는 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암묵적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박 교수는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조언합니다. 식당에 가기 전에 오늘 계산은 어떻게 할까?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식당을 추천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볼 때 가격대가 예상보다 비싸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각자 계산하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박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응법을 제시합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는 계산을 하되 다음에는 역으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물론 내가 계산하는 걸로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유형입니다. 내가 지갑 두고 와서 내가 먼저 계산해줘. 부산에 사시는 이순자 여사님 70세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친구가 지갑을 두고 왔으니 내가 먼저 계산해줘. 다음에 만나면 줄게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었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3번째에는 제가 지난번 밥값은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깜빡했네. 다음에 꼭 줄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다른 모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퀵 페이백 사기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상 지갑을 두고 왔다 또는 카드를 놓고 왔다고 말합니다. 2. 다음에 만나면 바로 갚겠다며 진심 어린 약속을 합니다. 3. 다음에 만났을 때는 완전히 잊은 척하거나 또다시 지갑을 놓고 왔다고 말합니다. 4.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 아 맞다. 깜빡했네라고 하며 다시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노인 심리상담을 20년간 해온 최정우 선생님 55세은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일종의 통제력을 느끼고 싶은 욕구, 즉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다음에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죠.
최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첫째, 다음에 만날 때는 미리 문자나 전화로 지난번 식사비 가져오는 거 잊지 말아요라고 상기시켜 드리세요. 둘째, 만났을 때 식사 전에 바로 지난번 밥값부터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셋째, 만약 또 핑계를 대면 그럼 지금 계좌 이체 해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체가 가능하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최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약속을 정해서 다음에 꼭 갑자라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공통 친구나 지인을 함께 불러서 증인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번째 유형입니다. 이번 달에 큰 지출이 있어서. 울산에 사시는 김영희 여사님 68세은 매월 모이는 동창회에서 항상 같은 말을 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매달 모임마다 이번 달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 손주 학원비를 내줬더니 돈이 없어 등의 말을 해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어요. 그런데 매달 다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특히 그 친구는 동창회에서 가장 잘 사는 편인데도 말이죠. 이러한 만성적 경제적 어려움 호소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번 모임에서 각기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2. 이번 달에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 자녀 결혼 준비로 돈을 다 썼어. 집 수리비로 큰 돈을 썼어 등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3. 하지만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4. 식사 자리에서는 메뉴를 고를 때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정호진 사회복지사 38세는 이런 행동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런 행동은 인색함이 아니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결정권이 줄어들면서 작은 지출에서라도 통제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정 사회복지사는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모임의 규칙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은 돌아가면서 한 명이 내거나 아니면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미리 정해두세요. 둘째, 만약 특정 회원이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모임의 회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두고 그 돈으로 식사비를 충당하는 거죠. 또한 정 사회복지사는 노인 모임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언도 합니다. 노년층 모임에서는 체면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번 모임은 의 생일이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날이고 다음 모임은 의 생일이니까 가 대접하는 날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공평하게 돌아가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계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작은 밥값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김민준 교수 62세는 노년기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도 경제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식사 자리에서의 계산 문제가 더 예민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 교수는 특히 노년층의 식사 모임에서 계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첫째, 돈 문제는 항상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상태로 두면 오해와 불만이 쌓이기 쉽습니다. 둘째, 모임의 성격에 맞는 계산 방식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들 모임이라면 돌아가면서 내는 돌림밥 방식이 좋고
동창회처럼 인원이 많은 모임에서는 회비 제도가 효과적입니다. 셋째, 경제적 상황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모두가 부담 없는 가격대의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강조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쌓이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오랜 친구 사이인데 솔직히 이야기하자. 밥값 계산할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더 부담 없는 곳으로 가자. 우정이 먼저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밥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순번제 도입하기 마이너스 매번 누가 계산할 차례인지 명확히 해둡니다. 모임 전에 미리 오늘은 각자 계산인지 한 사람이 전체 계산인지 정하기 마이너스 식사 전에 미리 합의해둡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회비로 모아 식사비로 사용하기 마이너스 모임의 총무가 관리하고 투명하게 사용합니다. 카페나 공원 같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서 만나기 마이너스 꼭 식사가 아니어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무료 또는 저렴한 식사 프로그램 활용하기 마이너스 경제적 부담 없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인간관계는 소중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계속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불편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